사이다 무비튼. 남편, 딸, 나 이렇게 세 식구에 딸아이는 5살, 아직 유치원생이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도 직장에 다녔지만 딸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이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단 말을 듣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다. 그날 나는 딸아이와 집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원래는 공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서 포기하고 집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목소리를 깔더니 당신 애를 납치했어. 애 목숨 구하고 싶으면 50억 준비해. 라고 협박했다. 응? 우리 딸은 지금 사실대로 말하려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혹시 다른 애하고 착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고 사실대로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딸아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대화를 좀 더 끌었다. 내 딸은 납치를 당하지 않았지만 범인이 착각하고 딸아이 또래 아이를 납치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만약 내가 그 앤 우리 애가 아니라고 하면 흥분한 범인이 그 아이한테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범인으로부터 무언가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일념하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다행이라면 아직 범인이 엉뚱한 데다 전화를 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단 거였다. 나는 범인에게 5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범인은 납치당한 아이가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냐며 다시 협박했다. 긴장과 공포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등에는 진땀이 흘렀다. 나의 한마디가 어떤 한 아이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내가 절교하자 범인은 1시간만 기다려주겠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지정한 장소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이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동시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마치 유괴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딸을 본 듯이 꽉 안아주더니 나한테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는 순간에도 혹시 우리 딸을 대신해서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죄어오는 기분이었다. 대체 범인이 납치해간 아이는 누구일까? 당장이라도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 그 아이의 목숨이 정말 위험해진다면 그때였다. 다시 내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나하고 절친인 엄마 연희 씨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잠시 숨이 멎었다. 연희 씨의 아들 신우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들은 나와 남편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연희 씨와는 육아 동지인 만큼 신우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자고 가는 일도 허다 있었다. 싱글마더인 연희 씨가 퇴근이 늦어지거나 하면 내가 대신 신우를 맡아주는 일도 우리 사이엔 일상적인 일이었다. 어쩌면 범인은 신우를 우리 아들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분하게 방금 전 범인과의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전화기 너머로 연희 씨의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걱정이 된 나는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남편한테 범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다. 하지만 교섭 당사자는 나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경찰에 신고한 걸로 오해를 사서 신우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남편은 고민 끝에 내 결심에 동의해줬다. 그리고 난 후 내가 범인이 지정한 곳에 가 있는 동안 연희 씨한테 우리 딸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연희 씨 역시 신우 걱정에 애가 달았지만 범인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나 역시 내 의지를 꺾지 않았다. 나는 범인이 지정한 곳으로 갔다. 50억 가지고 왔어? 그것보다 우리 집에 그런 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그런 거금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무슨 헛소리야. 네가 왜 50억이 없어? 그러니까 대체 왜 50억이냐고요. 50억을 지정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다. 하지만 바로 이 유괴범이 엄청난 착각과 착오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범인은 우리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 착각의 늪에 빠진 모양이었다. 실은 얼마 전 경제계 큰 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부부에게 유산 10억이 상속됐다는 얘기를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똑같이 딸아이와 신우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엄마와 10억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도 되겠다 라며 웃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딸아이가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엄마한테 50억 선물할게. 라며 벌써 엄마를 위해주길래 너무 기특해서 어머, 그럼 엄마는 50억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다 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는데 범인은 내가 한 마지막 말만 들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네 자식 목숨은 없는 거야. 라고 하더니 안쪽에서 신우를 데리고 나왔다. 신우야,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머, 미나 아줌마, 나 괜찮아. 그러자 범인이 뭐? 미나 아줌마? 그럼 이 여자가 니네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저 아줌마는 미나 엄마야. 맞아요. 난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를 당장 풀어줘요. 안 돼. 어쨌든 니네 둘이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눈앞에서 모른 척하지는 못하겠지. 당장 내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그쪽이 들은 말은 그저 애들하고 가볍게 주고받은 얘기에 불과하다고요. 난 그냥 일반 가정주부고 50억이라니 그런 돈은 본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범인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신우가 갑자기 범인의 손을 꽉 깨물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범인이 손을 놓은 사이 신우는 범인한테서 도망쳐서 나한테 달려왔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신우의 손을 잡고 도망쳤지만 열받은 범인 역시 미친 듯이 우리를 쫓아왔다. 순간적으로 먼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신우를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로 들여보낸 후 밖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내가 혼자 남게 되자 범인은 아까보다 더 광분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범인을 제압했다. 이거 뭐야? 순식간에 우람한 남자들이 범인을 사방에서 애웠었다. 범인은 니들 뭐야? 라며 반항했지만 다시 보니 남편과 남편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었다. 과거 남편은 격투기 선수였고 은퇴한 동료들이 주변에 여러 명 있었다. 그 친구들이 남편을 돕기 위해 달려와 준 거였다. 잠시 후 경찰도 출동해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무사히 돌아온 신우는 다친 곳은 없는지 멍든 곳은 없는지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연희 씨는 마치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본 것처럼 와락 품에 안았다. 연희 씨, 신우가 나 때문에 납치까지 당하고 정말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건 모두 강희 씨의 판단력 그리고 남편분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 후 범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협박한 죄로 실형 판결을 받게 됐다. 범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나는 죄가 없어. 애도 무사하고 그 여자가 돈이 있는 것처럼 굴어서 내가 유괴하게 만들었잖아. 이게 왜 내 잘못이라는 거야? 라면서 억울하다고 헛소리를 했다는데 잘못은 너무 명백하지 않나.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유괴했는데 아이의 목숨을 갖고 장난친 주제에. 물론 재판은 정상적이었고 범인의 궤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됐고 자칫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신우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연희 씨도 지적했지만 만약 내가 범인이 걸어온 첫 번째 전화에서 신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신우가 범인 얼굴을 확실히 봤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또 남편과 그 친구들한테도 뜨겁게 감사한다. 범인이 혼자인지 아니면 그룹인지 알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다. 범인이 내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하고 벌인 최악의 사태였지만 우리들의 찰떡 연대 플레이가 신우를 구해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신우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고 평소처럼 우리 딸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서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는 제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도 부모로서 몇 배 더 조심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